동화를 보시게 되면 그 동화 속에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때에는 느껴지기도 해요. 아,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이런 특색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삼신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서 이제 출산 신화에 등장을 한다. 대체적으로 이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출산에 도움을 주고, 뭐 이러는, 이제 그러는 할머니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유사한 마구 할머니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출생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듯 동서양의 어떤 전설과 민담에서는요,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각 나라와 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어떤 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왜 이렇게 차라리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으면 하고 하지? 라고 했지만, 그거는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면은 이 동화가 훨씬 다가오세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버림받음의 주제가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 아기를 이제 엄마가 까마귀가 돼서 날아가 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이 버림받음의 주제는 동화 속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치? 엄마한테 버려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숲에다 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고독, 외로움, 방황, 고립, 죽음,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그런 주제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기 때 굉장히 외로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인 조건이에요. 정신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되거든요. 고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신화 속에서 영웅의 여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웅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를 얻게 되죠. 이제 이러한 어떤 것, 그리고 다시금 부모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되어서 날아간다라는 것에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냐? 버림받음이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영웅의 여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겠네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버림받으면 엄마의 품이라는 어떤 개인으로부터의 버려짐이죠. 엄마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집단이나 보편적인 가치 규범으로 보자면 성장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가 진짜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갔는데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예요. 그럴 때에도 아기는 엄마가 그 상황을 그렇게 내 손을 잠깐 놓아서 나를 잃어버린 거야 라는 것을 이해 못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버렸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애가 있고 둘째 아이가 하고 터울이 있을 때 큰애한테 이제 동생이 생기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얼마 있으면 동생이 생겨. 그러면은 큰 아이의 그 혼자만 있던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걔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 동생이라는 거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여버린다라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유, 이 녀석이 왜 되게 못됐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죽여버릴 거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어떤 문장을, 그러한 어떤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림받음의 주제는 아이의 입장에 부서에 볼 때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엄마의 존재, 여왕의 존재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여왕과 딸 둘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왕의 권위가 왕의 권위까지도 있는 왕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이 여왕에게는 왕이 없을 수 있어. 왕의 부재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여왕을 보는 상징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금술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왕과 왕비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금술이 아니더라도 왕과 왕비가 이제 한 몸으로 이렇게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게 이제 바로 구유의 상태. 우리는 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의 아주 근원적인 어떤 측면은 양성구유거든요. 본래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로보로스 용이거든요. 이 우로보로스 용은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양성구유 혼합, 하나의 한 몸인 거예요. 예,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한다. 그만큼 이 동화는 뭐다? 오래된 동화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고 전수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원형과 같은 이야기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